예, 2023년 9월 7일 음력으로는 7월 23일이고요. 저녁 11시 한 35분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 아버지하고 지금까지 이야기를 재미있게 좀 나누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소아마비를 앓았기 때문에 몸이 불편하시죠.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아버지는 우리 사이에 기본적으로 약자인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형제도 이남 삼녀이고 우리 큰 고모님이 계시지만 아버지가 두 번째로서 장남이죠. 그 위에 이제 우리 할머님은 귀동댁이라고 하는데 성함은 하시고 둘자에 주자 하둘주라고 하고, 우리 할아버지는 김자에 희자에 용자 김희용이죠. 여기까지는 제가 마손주로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전에 어릴 때 제가 보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버지하고 집안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또 현재 우리들이 놓여져 있는 정치 이야기를 아주 심도 있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세가 88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자체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도 정치적인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왜 문재인과 이낙연이가 환영적 우울감에 빠져서 검찰총장, 문재인 정부의 일개의 검찰총장에 불과한 윤석열에게 끌려다니야만 했는가. 그리고 박근혜 탄핵의 JTBC 손석희 대표가 그 당시에 이 촛불혁명을 이끄는데 JTBC가 태블릿 PC 이야기와 함께 엄청나게 많은 탄핵 정국에 우리 한국 사회가 격동지였다고 볼 수가 있죠.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현 근대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도자의 한 분인 박정희 대통령의 맏딸이기 때문에, 또 맏딸인과 동시에 어머님이 유경수 여사님께서 또 흉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기본적인 맏딸로서 아버지의 퍼스트레이디를 겸했던 사람이라서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과 또 뗄 수도 없는 관계이고, 우리가 지금 일명 말하고 있는 우리가 한나라당, 새누리당, 지금 현재 국민의힘 전신
그 전에 이제 공화당, 그 다음에 자유당, 그 다음에 친일 일제시대 때 이렇게 이제 쭉 이렇게 훑어가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다는 것은 우리 한국 사회에 있어서 매우 특별하고 매우 뭐냐면은 특이한 정치적인 대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선덕 여왕이라든지 진성 여왕이라든지 이런 그 여왕이 몇 명 있긴 했지만 여자가 정치계에 있어서 최고 지도자까지 오르는 것은 1000년에 있어서의 대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 한국의 그 정치 지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600년으로 잡고 있고 저는 이 200년 400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보는데 조선 건국과 더불어서 인조 반정 이전까지 임진왜란이 끝나고 인조 반정까지 약 한 200년을 자주적 사대주의 노선을 펼쳤던 시대이고 인조 반정, 인조 쿠데타로 인해 가지고 동인계의 노열이 권력을 잡고 난 289년 동안은 맹목적 사대주의 시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자주적 사대주의를 했던 그 조선의 초기는 제가 접어두고 인조 쿠데타 이후에 부터 하면 289년 플러스 일제 35년 플러스 지금 이제 산업화 세력 70년까지 여기까지 오면서 약 400년 동안의 우리가 이 권력 지형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400년 동안에 있어서 우암 송시열의 노동계의 송시열과 그들의 나라, 우암 송시열과 그들의 나라, 그 다음에 조선 말에 있어서 쇄도 정치가에 있어서 풍량조씨, 안동김씨, 영민씨의 나라, 그 이후 일제 친일 부역 세력들의 나라, 그 다음에 이승만의 나라, 그 다음에 박정희와 그들의 나라, 박정희와 그들의 아류의 나라,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난 100년 동안에 그 민주 진영의 진보 민주 계열의 정권이 한 15년 정도가 있었다면 그 수구 보수, 수구 꼴통보수라 그러죠. 수구 꼴통보수의 수구보수가 약 한 85년 동안 권력을 잡은 것이죠. 여기에 이제 바로 종집을 찍었던 사건이 바로 태블릿 PC로 일어난 JTBC의 손석희 그 대표의 그 촛불 정국이었죠. 그러면 이 JTBC 사주가 누구냐 이거지, 중앙일보의 사주가 누구냐 이거지, 그게 홍석현 씨라는 것이죠. 그럼 홍석현 씨는 누구냐 이거지. 이건희 삼성 회장의 부인이신 홍나희 여사님이 바로 홍석현의 여동생이고요. 지금 현재 삼성 회장인 이재용의 외삼촌이 바로 또 홍석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홍석현의 아버님은 누구냐, 홍복기라고 하는데 이분은 이승만 정권 시대 때 법무부 장관을 지내고 4.19 때 발포명령을 내렸던 사람이죠. 이들이 바로
우리 한국 사회에 지금 현재 자본 카르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윤석열이는 지금 현재 대통령 자리에 오르면서 검찰공화국을 형성했던 실질적인 지금 현재 권력 행사를 하고 있는 장본인이죠. 여기에 진영이 전혀 다른 문재인과 이낙연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그들과 내통하고 그들과 짬짬이로 권력을 공유해 왔는가. 그리고 무엇 때문에 문재인은 이낙연과 더불어서 궁극적으로 윤석열과 홍석현에게 팽당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문재인은 무슨 이유로 윤석열을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또 문재인은 퇴임 인사에서 제가 성공한 대통령이었습니까? 라고 왜 짓거렸는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 한번 대통령을 더 할까요? 라고 왜 얼토당토하는 말을 하였는가. 이것이 우리가 뭐냐면 보통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매우 혼란감을 준다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낙연 씨는 호남 영광 사람으로서 어렵게 커서 호남의 제일 명문고인 제일 일고를 나와서 서울대학교 법대까지 나와가지고 동아일보 기자를 하면서 왜 전두환에 대해서 호의적이었는가. 그리고 이낙연은 호남의 민주화의 성지에서 녹을 먹고 거기에서 출세와 꽃길을 걸어서 호식했던 사람인데 왜 이 사람은 그들이 호남이 중심이 되는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이 권력을 잡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들은 개혁하지 않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이고 왜 호남의 토 세력들은 호남 민중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고 그들은 우리 한국 사회를 개혁하지 않았는가. 이 모두를 생각하면 마음이 안타깝죠. 그래서 문재인과 이낙연이가 윤석열에게 권력을 내주고 난 이후에 자당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현재 오늘 9월 7일이니까 오늘 8일째 목숨을 걸고 지금 현재 단식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깨어있는 민주시민의 열기는 도대체 이제 더 이상 어떻게 그들에게 보상해 줄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하면은 문재인과 이낙연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질 리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계속하여 오늘 정치산책 123번째 6번째로서 윤석열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 정체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의 정체는 바로 친미 사대주의자와 친일 사대주의자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맞고요. 친미 사대주의에 뒷받침을 하고 있는 한국의 기독교 원리주의자 정광훈을 비롯해서 뺄갱이라면은 동족의 분단도 불사하고자 하는 기독교 원리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배타적인 정치, 사상, 철학, 종교 뿐만 아니라 친일 부역 부패 세력이 가지고 있는 친일 사대주의 사대 정권, 이들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미국 사대주의와 기독교 원리주의의 바탕을 두고 있는 신자유주의와 뉴라이트의 정신은 어떤 것이고, 친일 부역 부패 세력이 가지고 있는 친일 사대주의자에 있어서 식민지 근대화로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세력에 대해서 전선을 흐트리지 않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싸워 나갈 수 있는 질서 자유주의는 무엇이고, 또 참여 민주주의는 무엇이고, 여기에 따른 자주 자립 자체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는 무엇이고, 여기에 부합하는 정치적인 모델은 또 누구인가? 그것이 바로 독일식, 스위스식 정치 모델인데요. 이 독일 스위스식 정치 모델이 바로 스칸디나비아식 모델이라고 하고, 북유럽의 모델이기도 하고, 지금 이제 뉴질랜드의 모델이기도 하고, 지금 이제 독일의 모델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우리 한국도 이제 질서 자유주의의 바탕을 두고 있는, 참여 민주주의의 바탕을 두고 있는 실질적인 한국의 민주주의를 해 나가기 위해서는 바로 분권화되고 자율화되고 네트워크화되는, 분권하고 자율화되고 네트워크화되는 우리의 민주 기본적인 틀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한국의 민주주의가 지금 현재 위기에 처해져 있고,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가 목숨을 걸고 지금 단식하고 있는 이 마당에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마음가짐과 스탠스를 가지고 여기에 동참할 것인가? 윤석열은 과연 탄핵할 수 있을까? 윤석열은 과연 촛불에 깨어있는 신민의 조직된 힘으로 과연 제거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지금 현재 당면한 과제들을 한번 고민해 볼 때가 왔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국민의힘과 자본 카르텔이 가지고 있는 사상의 두 축인 뉴라이트적 신자유주의 사상과 식민지 근대론의 바탕을 두고 있는 친일 부역 부패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더 심의 있게 공부를 해가야 될 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9월 7일인데요. 오늘은 목요일이죠.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요양보호사 학원을 다니면서 오늘 필기 이론 공부는 이제 끝냈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한 10일 정도는 실기 공부가 있는데요. 저는 이번에 요양보호사 공부를 하면서 한 달 동안에 아주 바짝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사회를 들여다보는데 젊은이만 볼 것이 아니라 또 그 중간 허리만 볼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우리가 한국 사회를 위해서 이끌어왔던 그런 노후 세력들의 기본적인 그 사회 환경도 우리가 이해하면서 우리가 요양보호라는 어떤 그런 취지와 우리 한국 사회에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